안녕하세요. 이상기 행정사 TV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행정사님을 뵙고 그 전문 월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 옆에 이상민 행정사님 모시고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님 무슨 자기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서 본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민 행정사입니다. 행정사님은 시험 출신이시죠? 네, 저는 7기 합격생입니다. 네. 네.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좀 인연이 깊은 그런 관계인데요. 네. 행정사님은 주로 어떤 업무를 주로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출입국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기업 투자, 그리고 투자 비자 D8, D9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는 이제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행정사도 계실 것 같은데, 우선은 그 D8, D 비자가 무슨 비자인지 그 비자 소개를 좀 부탁드려볼까요? 네, D8, D9은 좀 전에 기업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외국인 개인이나 또는 외국 회사가 이제 한국에 자본금을 들여서 이제 회사를 설립하는, 그리고 그걸 이제 기반으로 비자를 받는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D8과 D9을 이렇게 분류해서 한번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사실 세부적으로는 되게 코드가 많아서요. 뭐 명확히 딱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네. 저희가 보통 인식을 할 때 D8은 이제 법인 투자라고 인식을 하고요. 네. D9은 개인 투자라고 인식을 합니다. 행정사님께서는 물론 다양한 업무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이제 출입국 업무와 그다음 D8, D9 비자를 전문으로 하시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처음부터 뭐 기업들 상대로 투자 비자를 했던 건 아니고요. 그냥 되는 대로 다 받았습니다. 네네. 그렇죠. 되는 대로 다 받고, 네.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또 D8 민원인을 만나게 돼서 그때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쪽 비자 업무가 저한테 좀 맞는 것 같아서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사례 분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네요. 네, 저는 그 D8, D9 비자 쪽은 사실 경험이 없어서 사실 제가 잘 모르는데요. 다만 제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그 D8이라는 것은 이제 그 한국에 들어와서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하는 그런 비자로 알고 있고요. D9은 이제 개인이 운영하는 걸로 이제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D8 또는 D9을 하려면 그 자금이 이렇게 이제 유입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그 유입이 되는 건지,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도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일단 자본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비자 심사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 이제 근로소득을 올리거나 사업소득을 올린 돈은 인정해주지를 않습니다. 일단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비자이기 때문에 이제 외국에서 자본금이 들어와야 이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자본 자체가 이제 그 외국에서 이제 국내로 유입이 돼야 되는 것일 테고요. 네. 이 D8 또는 D9 비자를 받기 위한 어떤 자격 조건 뭐 그런 건 있습니까? 자격 조건이 특별히 있지는 않고요. 이제 뭐 개인이 됐던, 뭐 기업이 되었던, 이제 본인의 자금임을 입증하고 그 비용을 들여와서 회사를 설립하면 됩니다. 물론 뭐 국내에서 범죄 기록이 있다든지 이런 범죄 기록. 이런 이슈가 있을 때는 비자 불허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럼 D8이라는 것은 이제 기업 투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D8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다른 그 이제 본국에서 사업을 하던 사람만 한해서 이 국내에 들어와서 D8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냥 순수하게 뭐 외국에서 그냥 근로를 하시던 회사를 다니시던 분들도 그냥 1억 원 이상의 자금을 갖춰서 한국에 법인 설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 궁금한 거는요. 그럼 뭐 예를 들어 D8 또는 D9이 어떤 비자를 하든지 간에 자금 자체가 이제 국내로 유입이 돼야 되는데 국내로 돈을 가져온다는 그게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건 뭐 어떻게 어려운가요? 사실 어려운 국가도 있고요. 어렵지 않은 국가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인접한 국가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를 이유로 한 그 외화 반출을 좀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조금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투자금을 들여올 필요가 있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뭐 일반적인 다른 국가들은 투자 목적으로도 충분히 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송금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는 편입니다. 행정사님께서 해보셨던 그 D8 또는 D9 쪽에서는 주로 어느 국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그 비자를 받고 들어오게 되나요? 사실 굉장히 다양하고요. 본인 스스로 설립을 하시는 뭐 1인 기업들도 있고,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한국 기업에 투자를 하는 증자 형식의 그 일 처리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국적은 사실 저희 사무실은 중국 국적자가 가장 많은 편이고, 아, 중국. 네, 중국, 홍콩, 대만 이쪽 분들이 음. 많으신 편이고, 그래도 뭐 일본 분들이나 아니면 미국, 일본. 네, 뉴질랜드 이런 분들도 네, 많이들 하십니다. 듣기로도 좀 어렵겠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뭐 이런 이제 그 관련돼서 어떤 절차 이런 거라든가 뭐 어떤 뭐 요건 이런 것들이 네. 참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네. 이제 경험이 없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게 절차가 이제 그럼 D8 또는 D9이 한국 내에서 그 자격 변경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단기 비자로 입국해 있는 경우에도 요건만 갖춰져 있으면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물론 그럼 이제 그 몸은 한국에 있다 하더라도 자금은 미국에서 들어와야 되겠네요. 네. 아, 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모든 요건이 다 갖춰진 상태여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내 자격 변경 된다 그러면 네. 그 국내에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 이제 중국인이 중국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으면서 한국에 이제 D8 비자를 받고 싶다. 뭐 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저희가 그걸 사증 발급 인정 신청이라고 하죠. 아, 사증 발급 인정 신청. 네, 사증 발급 인정 신청을 통해서 이제 그 당사자가 외국에 있는 상황에서도 저희가 비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본인이 한국에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였다면 네. 이게 굉장히 어떤 공증 관련 서류가 많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법인 설립을 위해서 저희 뭐 인감신고서라든지 취임승낙서 이런 서류들이 필요한데요. 등기를 할 때 이런 서류들이 그 본국에서 공증을 받아와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은행 업무라든지 기타 다른 업무까지 전부 위임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도 다 공증이 돼서 와야 됩니다. 행정사님 그렇다면 그 아무래도 그럼 둘 중에 D8 또는 D9 중에서 어떤 쪽이 좀 더 많은가요? 이 뭐 수요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수요는 아무래도 D8 쪽이 많은데요. 이제 그 이유는 D8은 최소 자본금 1억을 기준으로 하고요. 1억. 네네. D9은 일반적으로 3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억. 네, 아무래도 자본금 액수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까 D8 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그 가장 그 중요한 D8과 D9의 차이가 뭘까요? 물론 금액상 차이가 네, 있습니다. 자본금 차이를 가장 크게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업의 형태죠. D8은 법인 형태로 설립이 되어야 하고 법인이 설립돼야 되고 D9은 개인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 이게 그럼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외국에 있으면서 국내 들어오지 않고 모든 걸 다 위임해서 이제 행정사님이 다 대행하셔갖고 비자를 받아주는 것도 있고, 네. 이제 한국에서 있으면서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 그리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네. 그럼 이제 그 D8 위주로 간단하게 이렇게 이 과정이랄까요? 그걸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간단하게요. 네. 너무 복잡할 것 같은데 좀 간단하게. 네. 일단은 뭐 순서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외국인 투자 신고가 필요합니다. 투자 신고. 내가 투자를 하겠다. 어떤 회사를 설립을 할 거다라는 투자 신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자본금이 들어와야 하고 자본금 투입 후에 법인 설립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 신청하는 과정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서류들이 다 준비가 되고 나면 이제 비자를 신청하게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아직 운영 전인 회사지만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장이 꼭 있으셔야 합니다. 사업장. 그래서 초기에 이제 사업장 월세나 뭐 임대료 관련 비용들이 나가는 걸 감수를 하셔야 해요. 그럼 이 모든 절차가 지금 본인이 한국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부터 모든 과정을 다 행정사님이 이렇게 대행을 하시게 되는 그런 거 과정이죠, 이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듣다 보니까 법인 설립에 관해서는 이건 어차피 법무사 그 여부이기 때문에 아마 협업도 하시고 그럴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어차피 세무서 관계일 거고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물론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쪽으로 한번 업무를 해보고 싶은데라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네. 행정사님은 주로 어떤 쪽으로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 어떻게 홍보를 하시고 계신가요? 사실 제 홍보 수단은 개업 후에 블로그 하나밖에 없었고요. 블로그, 네. 예, 다른 뭐 유료 광고라든지 그런 방식을 취하지는 않았고요. 유료 광고는 안 하셨다고요? 네. 사실 블로그도 운영 안 한 지 한 1년은 넘었습니다. 포스팅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쉽지가 않네요. 블로그를 하고 있습니다만 영 실력이 없어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이제 행정사님께서는 이제 중국어를 워낙 잘하셔서 아마 이제 그쪽 중국어를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가 되시고 그럴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어필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네. 이제 중화권 손님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사실 행정사랑 직접
중국어로 상담을 하고 네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무실보다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러겠죠. 본인들이 묻고 싶을 때 항상 연락을 해서 물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소개가 많은 편입니다. 이런 좀 민감한 문제일 수 있겠는데요. 행정사님 네. 이 D8 쪽 또는 D9 쪽 업무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리시는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물론 디테일하게는 말씀하시기 어렵겠지만. 예, 디테일하게는 당연히 안 되고요. 네. 일단 많이 봅니다. 많이 보시죠. 아니, 장난이고요. 네네. 뭐 당연히 들쭉날쭉합니다. 저희 그 D8 같은 경우에는 업무 사이클도 다른 비자들보다 좀 길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은 건수를 처리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한 달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고 한 건당 단가가 좀 높다 보니까 이게 뭐 일이 있을 때랑 뭐 잠깐 빠졌을 때랑 폭이 좀 큰 편입니다. 네네. 그럼 물론 이제 그 지금 그 사무소 위치가 뭐 제가 알기로도 이제 그 마곡동이고요. 네. 남부 출입국 사무소 바로 건너편에 이제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위치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주로 출입국 업무를 주로 하실 테지만 네. 출입국 업무 외에 또 다른 업무도 하시고 계신 게 있나요? 사실 지금은 아직 그 출입국 업무만 해도 시간이 좀 부족한 편이라 업역을 확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도 뭐 행정심판이나 이런 행정심판. 의뢰가 들어올 때가 있는데 아직은 저희 사무실에서 처리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시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막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나도 한번 D8 또는 D9 비자 업무를 한번 해보고 싶다. 뭐 그런 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어떤 이제 조언 같은 거 한마디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자막 밑에 이제 그 사무소, 우리 행정사님 사무소 위치하고 그 이메일 주소를 자막 넣어드릴 테니까 궁금하시면 질문하시면 답변을 드릴 겁니다. D8, D9 비자 하고 싶다는 분들한테 어떤 한마디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사실 모든 비자가 다 그렇겠지만 그 첫 수임이 좀 힘들어요. 상담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저희가 뭐 출입국 매뉴얼을 보고 공부를 좀 하고 그렇게 준비된 상태로 있으면 결국 상담이 들어왔을 때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결국은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뛰어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출연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 영상을 보신 분 중에서 혹시 이제 이쪽 업무를 하고 싶다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다른 행정사님 모시고 그쪽 업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